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하나뿐인 딸아이가 결혼 1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바빠서 기념으로 밥만 먹는다며 대신 저희 부부를 여행을 보내줬어요. 자기들 여행 가려고 모은 돈으로 저희와 사돈부부를 각기 여행을 보낸 건데 그 생각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딸부부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갑자기 지난 날들이 수없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딸아이 결혼시키고 나서도 그랬어요. 정말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공감도 받고 싶었어요. 저희 시댁은 정말 유별난 곳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첫째를 딸을 낳았다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다면서 둘째인 제 남편을 굉장히 미워했다고 해요. 호석이 너, 니까짓 게 뭐라고? 너 같은 거 하나 못 낳았다고 내가 그 오만 수모를 당해야 했냐고. 그런데 이게 뭐야? 너 태어났다고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전부 너만 알지 널 낳은 나는 관심도 없어. 시어머니도 시집살이를 하며 쌓인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며느리였는데 지금 와서 그걸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미워서 자기 친손녀인 제 딸아이한테까지 모질게 군 건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도를 지나쳤다는 게 이런 거겠죠. 사실 저희는 딸아이 결혼식에도 찾아오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집안과는 완전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한테 딸 낳았다며 냉대를 받은 후 평생 모든 걸 바쳐서 곱게 키우기로 맹세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 맹세에 저까지 포함시켰더라고요. 예, 우리 유진이 딸 소희 이번에 4살 되잖니.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라더라. 영어는 작년부터 했는데 이제 악기 좀 배우고 중국어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거 너도 돈 좀 보태라. 매달 다만 얼마라도 보태면 우리 유진이가 소희 키우는 게 좀 수월할 거 아니냐? 그리고 선생들도 잘 만나야겠더라. 우리 애들 앞날 잘 되라고 굿할 거니까 큰 무당 만나러 너도 가자. 어머니, 저 지금 산딸이라 어디 다니기는 너무 힘들고요. 제가 아가씨 댁에 돈 보내는 건 그이하고 상의해 볼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너 지금 시애미 말보다 호석이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누가 더 이 집 어른이니? 호석이가 나보다 위야? 그 자식이 아들 새끼라는 거 빼고 뭐가 있는데?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도 그이가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저희도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함부로 돈 쓰기도 겁나고요. 뭐? 함부로? 넌 네 금보다 귀한 시누이한테 돈 쓰는 게 함부로라는 거야? 얘 말하는 것 좀 봐. 싹수가 노란데 노래. 호석이가 그러디? 유진이한테 돈 보내지 말라고? 그리고 원래 막달에 더 많이 움직여야 애도 잘 낳는 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끝마다 남편이 너한테 그러라고 했냐?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며 저를 자기 멋대로 부리려고 했어요. 정말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말이 맞는 게 배가 불러서도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김치 담그라고 시키고 대청소하라고 시키고 별걸 다 했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좋게 좋게 그러지 말라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누이한테 돈 보내는 것과 무당 찾아다니라고 한 거에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전에 없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짜 이러시기에요. 힘든 사람 왜 자꾸 불러내요. 엄마도 아이 낳아봤으니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거 아니에요. 매일 다리랑 얼굴 퉁퉁 붓고 고생하는 사람 왜 누나네 집안일에 끌어들여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요. 엄마가 누나만 소중한 거 나도 잘 아는데요. 민영이 엄마 며느리고 곧 엄마 손주 낳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소희가 소중하면 민영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소중하죠. 누나는 자기네가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요? 저도 제 아이 키워야 해서 매달 누나한테 돈은 못 보내겠네요. 뭐가 어째? 아이고 지까짓게 남자라고? 어디서 지혜미한테 버럭버럭 큰 소리야? 뭐? 소희가 중요하면 네 마누라 뱃속 애도 소중해?
유진이가 알아서 잘한다고? 내가 언제 누구는 안 소중하다고 했어? 내가 유진이가 못한다는 게 아니잖아.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키우게 도와주자는 거지. 야, 애는 네 마누라만 가졌니? 대한민국에 지금 애 가진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그래도 다른 집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면 찍소리 하나가 와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간다더라. 뭐 그리 대단한 애를 가졌다고? 치성 좀 같이 들이자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 네 마누라가 소위 위해서 정성 들여봐라. 신령님이 네 마누라한테도 좋은 일 베풀지 않겠어? 남한테 잘하면 그거 다 니들한테 돌아오는 건데 그걸 모르고 누나네 친애 따지고나 있고. 하긴 니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겠니? 그래, 너 잘났다고 쳐. 아주 대단한 안사람 뒀다. 그러니 너 그 잘난 안사람 집에서 냉수 떠놓고 비는 건 할 수 있잖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건 꼭 하라고 해라. 그 시간에는 자야지. 일어나긴 뭘 일어나요. 푹 자야 건강하게 아이도 잘 낳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그땐 책임지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민영이한테 괜히 전화하지 마시고 불러내지도 마세요. 그렇게 남편이 단단히 못을 박아두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출산 때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제가 딸을 낳은 날 시어머니는 신우딸이 영어 캠프 배움 가야 된다고 하루 종일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출발을 하루 종일 걸려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고 사흘이 지나서야 겨우 병원에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아주 못마땅한 표정, 티를 내면서요.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한마디 하실 정도였어요. 사돈,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사돈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10달 고생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고생했다, 괜찮냐, 축하한다 이런 말 한마디들 안 하십니까? 아니, 아무리 아들이 못마땅하기로서니 왜 제 딸한테까지 이러세요? 아이 낳고 힘들어 누워있는 산모한테 그런 불편한 표정으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참 대단하시네요. 됐으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호석이요. 제가 아들 같은 사위 대접할 거고요. 우리 민영이도 사돈이 그러시는 만큼 제가 더 잘할 겁니다. 아니, 사돈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혼자 열을 내세요? 제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난리고 아무 말 안 하면 말 안 했다고 난리고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10달 배불러서 쥐딸 지가 낳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돈 말씀하신 대로 사돈 딸이지 제 딸도 아니잖아요. 아니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다시 말해보세요. 엄마 나가요. 됐으니까 그만 가시라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이제 오지 마세요.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간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거다. 네가 이러는 게 엄마한테 제대로 하는 행동이냐? 아무리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날 사돈 앞에서 이런 망신을 줘? 에라 이 못된 녀석아. 네가 네 아빠가 살아있었어도 나한테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이러니까 너네한테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여기서 아빠 얘기가 왜 나와요? 아빠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아빠 있으면 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빠도 엄마 이러는 것 때문에 나 상처받는 거 싫어서 나 방학 때마다 큰아버지 집에 보냈잖아요. 제 산후 몸조리하는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나올 때는 정말 무섭게 화를 냈어요. 아마 살면서 쌓인 게 많아서 그랬던 거겠죠. 엄마도 시어머니가 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서는 아무리 시집살이 맵다지만 저런 시어머니는 처음 봤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도 우리 안사돈이 저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당장에 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을 거예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제 산후조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케, 산후조리 끝났다며? 뭐 우리 엄마 병문 안 간 것도 싫다고 난리쳤다는 얘기는 들었어. 그러니 나라고 가고 싶겠어? 내가 안 갔다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고 평생 연락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전화했어. 정말이지 시어머니도 신우도 말하는 게 가관이었어요. 난리를 치다뇨. 무례하게 군 건 시어머니랑 신우 아닌가요?
저는 대꾸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신우가 혼자 떠들더라고요. 올케, 시집 올 때 되게 비싼 오븐 가져왔지? 우리 소희가 영어 캠프 갔다 와서는 자꾸 오븐 타령을 하네? 거기서 오븐에 빵 구워주고 그랬나 보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이번에 사준다고 제일 좋은 걸로 알아보랬거든? 올케 오븐 사봤으니 어디 거가 더 좋은지 알 거 아니야. 올케네 건 쓰면서 불편한 거 없어? 장고장 없고? 시어머니는 제 딸아이가 태어났다고 분유 한 통 사서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 4살 먹은 외손녀가 오븐 타령한다고 제일 좋은 걸로 사주겠다고 하다니요. 그리고 그 말을 저한테 전하는 신우라뇨. 정말 일부러 저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1년 반 정도 봤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신우한테 아주 지극정성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아들만 안다고 오히려 딸들이 상처를 받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참 희한할 정도였죠. 딸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똑같이 아들한테도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은 노골적으로 싫어하니 문제였죠.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시할머니와 인상이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구박한 복수를 남편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계속하는 거였고요. 시루딸이 이것저것 배우는 게 많아지자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랑 외손녀 힘들다고 거의 매일 새벽같이 김밥과 과일을 싸서 가져가고 밑반찬이며 온갖 걸 해다 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자기 딸한테 잘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저한테 받아가는 게 문제였죠.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그 돈이라도 주면 우리 딸한테 조금은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신혼의 식비를 붙여줬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아이가 자라면서 시어머니의 친손주 외손주 차별은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다면 넘어가겠는데 우리 딸한테까지 그러는 건 정말 너무 화가 났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해서 내 자식까지 차별받게 했나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 지난 일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딸한테는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정말 남편 하나 보고 그 모든 걸 견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시댁은 수도권에 큰 마당이 있는 집이었는데 온갖 채소를 심어서 밭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 번은 딸아이가 방울토마토 하나를 딴 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쫓아나와서 애를 엄청 무안하게 하더라고요. 얘, 너는 이런 걸 함부로 손대면 어떡하니? 할머니가 이거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 줄 알아? 누가 남의 물건에 이렇게 함부로 손대라고 했어?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시어머니가 해도 애를 다그치니 딸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는 손녀가 우는데 달래기는커녕 짜증을 내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울어? 어른이 혼내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지. 호석이 넌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러냐? 아, 정신머리 사나워서 어디 조상님들 제사 때 우시기는 하겠니? 뭐 시어머니가 너무 텃밭을 아끼다 보니 그러겠지 하실 수 있는데요. 신우딸 소희한테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 우리 소희가 가지를 땄어? 어쩜 이렇게 야무지게 땄어? 아주 꼭지를 깔끔하게 땄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소희가 딴 가지 구워줄까? 우리 소희 가지 먹을 줄 알아요? 참 우리 소희는 모르는 것도 없고 뭐든 다 잘하는지 몰라. 우리 딸아이가 방울토마토를 따면 버릇없고 배운 게 없는 거고 시누이 딸이 가지를 따면 못하는 게 없고 똑똑하다고 하니 어떻게 어른이 돼서 저렇게 유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상하지만 애가 있는 데에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속으로 서운함을 삭히고 있는데 남편이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가족은 앞으로 제사나 명절 때 안 올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제사나 명절 때 집에 안 와? 또 뭐니? 니 그 밴댕이 같은 소갈딱지 안 맞아서 그러는 거냐? 네,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제사 때 쓰는 음식 비용 다 내고 하다못해 누나네 여기까지 오는 차비까지 대주는데도 우리 윤지하고 소희한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잖아요. 아이 어릴 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당했던 차별을 제 딸한테도 물려주고 싶지는 않네요.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차별 타령을 하고 있니? 엄마가 내가 딸이라서 할머니한테 미움받는 게 딱해서 좀 신경 쓴 걸 가지고 이렇게 굴 일이야? 누나야말로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살아계셔? 나한테 한 말은 엄마한테 해당되는 거야. 그게 언제적 일인데 여전히 나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윤지까지 소희랑 차별을 하냐고? 아이고 그래 됐어. 어떻게 해줄까? 내가 윤지 뭐 해주면 되는데? 나 참 별걸 갖고 딱 삐지고 애비라는 사람이 저 나이가 되도록 저것밖에 안 된다니. 그러니까 그만 오겠다고요. 저를 철없다 속 좁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제가 돈 다 대면서 이런 대접 받는 걸 사양할게요. 우리 윤지 위해서도 더는 안 되겠어요. 남편은 단단히 결심한 모양이었어요. 결혼 전에 엄마가 자기와 누나를 차별한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절로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참 무던하게 집안 행사 잘 챙기고 자기 일 잘한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물론이고 딸애한테까지 차별하고 별나게 구니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정말 남편은 거의 시댁에 가지 않았고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혼자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무 남편을 미워할까봐 걱정이 돼서 명절 때 용돈을 챙겨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돈을 받았다는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딱히 저희가 가지 않아도 아쉽지 않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서로 왕래 없이 지내면서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희 가족은 시댁보다는 저희 친정과 더 가깝게 지냈고 딸아이는 외가 식구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게 성장했고요. 그렇게 딸은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갖게 됐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약속을 하게 됐어요. 딸아이는 먼저 우리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외갓집에도 쭉 자기 남편 될 사람이라고 남자친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속 깊은 말을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할머니도 아셔야 될 것 같아. 엄마 아빠 괜찮으면 같이 할머니 뵈러 갔으면 좋겠는데 어때? 그래, 손녀가 결혼한다는데 할머니도 아셔야지. 윤진이 말이 맞다. 네가 아빠보다 낫구나. 아빠랑 같이 가자. 아우, 뭘 또 그렇게 셋만 가려고 그래. 나도 같이 갈게. 난 괜찮아. 윤지랑 윤지 짝이 가면 나도 옆에 있어줘야지.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자기만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셋만 보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시어머니 댁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윤지와 결혼할 사람도요. 정말 어렵게 마음먹고 간 자리였고 긴장도 많이 했어요. 저는 내심 그래도 할머니인데 자기 친손녀가 결혼한다니 두 사람한테 축복은 해주겠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반기지도 않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결혼해도 니네는 윤지의 매비는 닮지 말고 살아라. 자기 가족밖에 몰라서 엄마 누나도 나 몰라라 하고 살다가 불쑥 찾아오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 결혼식이야 니들이 전하면 듣는 건데 여기까지 온 건 뭐 내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지? 보아하니 비슷비슷한 처지끼리 만난 것 같은데 원래 결혼을 그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더라. 평범하게 살면 되겠구나. 그것보다 우리 소희는 남자친구가 압구정에 산다더라. 거기 부자들만 다니는 교회 있잖아. 그 부모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대. 그렇게 우리한테 덕담 같지도 않은 말을 대충 하더니 곧바로 신우딸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소희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랑 식사 같은 거 할 생각 아니지? 우리 소희랑 소희 남자 잘 되게 해달라고 무당하고 산에 빌려가기로 했거든. 소희 걔가 보통 영특한 애가 아니잖아. 친구랑 무슨 영상 같은 거 제작을 하는 회사 차린다는데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댄다.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 나이에 자기 회사 차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니들처럼 적당히 남한테 돈 받아서 시간 떼어면서 살려고들 하지. 우리 소희 하는 일도 잘 되고 남자애하고도 잘 되라고 기도해야 되니까 니들이 어서 가봐라. 나도 준비하고 나갈 거야. 그렇게 저희는 떠밀리듯 시댁을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리 왕래 없이 살았대도 시어머니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우리의 결혼할 때야 마지못해 나타난 게 괘씸하니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줄 알았는지 담담하기만 하더라고요. 자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게. 어머니 원래 저런 분이고 딸밖에 몰라서 그 집 손녀 생각밖에 못하는 분이셔. 그래도 자네 왔다고 더한 말은 안 한 것 같네. 그렇게 윤지와 윤지 예비신랑을 다독인 남편은 저희를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꽤 괜찮은 식당이라 사람이 많은데 예약을 해놓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이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나 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게 저는 더 속상하고 안타깝기만 했어요. 저희 부부는 마지막까지 더 밝게 웃으며 딸의 예비신랑을 최대한 대접해서 보냈어요. 저는 정말 그날로 시어머니한테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마저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애당초 정이란 게 있지도 않았지만 정말 한 톨도 남지 않았고요. 어른이 어른답게 굴어야 어른이지 정말 그게 뭔가 싶더라고요. 아들한테 평생 자기 시집살이 화풀이를 하며 사는 게 대체 뭐가 이득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우리 딸 애가 결혼하는 날에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웃기는 건 그 전에는 꼭 올 것처럼 애매하게 여지를 줘서 한복에 이불에 구두까지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시어머니랑 신우 것도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잠깐 말리다가 저 하는 대로 두었거든요. 그런데 끝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은 정말 저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가서 확 다 엎어버릴까 하는 욱하는 마음에 진짜 뭐라도 때려 부수고 싶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무슨 사정이 있을까 싶어서 식이 다 끝나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멀쩡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내가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집으로 견적을 내려온다고 하지 않겠어? 아, 너는 모르겠구나. 우리 집 고칠 거거든. 그 리모델링인가 뭔가 그거 하려고 하는데 콩사 같은 양반이 오늘 아니면 시간 안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한참 뒤로 밀린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 붙어 있었다. 유진이랑 소희도 아마 바빠서 못 갔을 거다. 니들이 이해해라. 아니, 아무리 등지고 사는 아들의 손녀라지만 그래도 결혼한다는데 게다가 올 것처럼 말을 해서 옷이니 뭐니 다 받아가 놓고서 집 고치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니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 이해할 망구라면 그러고도 남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 집 공사하는 사람이 견적 내려온다고 못 오셨대. 형님네 식구도 오늘 무슨 일 있다고 못 왔을 거라고 하더라고. 진짜 남의 집 잔치날까지 이렇게 꼭 죄를 뿌려야 속 시원할까. 물론 어머니 이해하는 거 진즉에 포기했지만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네.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술만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새벽까지 거실에만 앉아있던 남편은 자기 아버지 액자를 가져다 놓고 밤이 새도록 액자 옆에 소주잔을 하나 더 두고 술을 마셨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더 웃기는 건요. 신우 딸이 자기 SNS에 시어머니랑 신우랑 같이 속초 특급 호텔에서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 많고 너그러우신 외할머니랑 멋진 우리 엄마, 그리고 나, 추억 한 페이지. 거짓말도 설을 말을 맞춰 해야지 이게 뭔가요? 이렇게 들통날 일을 왜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딸 결혼식 날 속초에 가서 가장 비싼 호텔까지 잡아서 노는 그 심보는 대체 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혹시 축의금을 따로 보낼지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자기 이름값을 하려고 했는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신우도 신우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그 여행도 저희가 결혼식장까지 올 때 쓰시라고 보내드렸던 돈으로 간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하면 뭐 저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다 있나 싶어 열불이 터졌어요. 그렇게 두어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와 신우 딸을 앞세워서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우리 소희가 이번에 제작하는 영화가 있다는데 호석이니가 투자 좀 해야겠다. 곧 있으면 소희 결혼도 하는데 결혼 선물하는 셈 치고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외삼촌이 이렇게 밀어주면 우리 소희가 얼마나 든든하겠어. 자고로 요즘 애들은 어른이 뒤에서 딱 받치고 있어줘야 애들이 잘 되는 법이야. 윤지는 회사에서 월급 타는 애니 그걸로 되지 않았겠어? 이미 결혼도 했겠다. 이제 지신랑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호석이니가 소희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1억만 투자해라. 얼마나 보기 좋으냐. 호석이 너랑 올케. 솔직히 우리 소희 잘할 때 뭐 하나 해준 적 없었잖아. 우리 소희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기 꿈 펼치는데 그 정도 뒷받침은 해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아니 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어머니와 신우가 하고 있는데 신우 딸년이라는 건 그런 말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 빳빳이 들고서 당돌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대로 있다가는 돌아버릴 것 같아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럼 어머님하고 형님은 우리 윤지 잘할 때 뭐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상하네요. 우리 윤지는 윤지 신랑이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럼 소희도 이제 곧 결혼하니까 소희 신랑이 알아서 하면 되겠네요. 1억이요? 그게 무슨 옆집 개 이름인 줄 아세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소희 너도 정신 차려. 어디서 외삼촌을 그렇게 뚫어져라 쏘아보고 있어? 버르장머리 없게. 어머 올케, 지금 우리 소희한테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어요. 다들 우리 윤지 결혼할 때 옷이니 가방이니 구두니 다 받아가고 돈까지 받아가 놓고 뭐 하셨어요? 결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축의금을 주셨어요. 소희도 마찬가지야. 너 윤지 결혼한 날 네 외할머니 엄마랑 속초 호텔에서 사진 찍힌 거 올렸더라. 거짓말을 하려면 더 철저히 했어야지. 그렇게 금방 들키게 해놓고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야. 넌 어른들이 이러면 너라도 철이 들었어야지. 어떻게 여기 와서 돈 내놓으라고 쌩떼야? 쌩떼라니? 너 지금 말 다 했냐? 우리 소희한테 말 다 했어? 얘가 네 딸 같은 거랑 같은 줄 알아?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지 딸 같은 거랑 소희를 비교해? 올케, 우리가 생떼를 써? 이게 무슨 생떼야?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해? 그리고 올케가 뭔데 우리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올케가 뭘 한다고? 배운 것도 별로 없으면서 뭔 잘난 척이야? 그러는 형님은 배운 게 많아서 이런 무지한 짓을 하세요? 저나 형님이나 다 대학 나온 건 똑같은데 뭘 배운 게 있네 없네를 따지세요. 형님도 밖에서 일 많이 안 하신 건 다 알아요. 아니 넌 네 남편도 있는 앞에서 자꾸 언성 높일래? 지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며느리가 눈 부라리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호석이 너 왜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집안이냐? 넌 우리랑 연락 끊고 이런 콩가루 집안을 만든 거야.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싱크대에 받아놨던 물바가지를 가져와서 세 사람한테 확 퍼부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 네 애미야.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 이게 뭐야? 외삼촌, 그냥 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요. 콩가루, 말 잘했어요. 우리 집에 언제는 제정신이었어요? 진짜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고 누나를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봐도 이건 아니야. 난 진짜 이제 징글징글해, 지긋지긋하다고. 참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우리한테 진상짓 할 건데? 아니, 자기 친소녀는 내가 미운 새끼라고 한복에 양복에 구두에 가방에 나 몰래 집사람한테 돈까지 받아가 놓고 뭐가 어째? 집 견적을 내야 돼서 못 움직여? 집에 일이 있어서 못 와? 그래놓고 속초에 가서 놀고 자빠졌어. 그게 정상이야? 소희 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라고. 너도 정신 차려. 외할머니랑 엄마랑 똑같이 놀아나면 어쩌겠다는 거야? 젊은 애가 그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냐? 너도 인간이면 네 사촌한테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라 그런 말이라도 해야 여기 와서 낯짝 들고 있을 면이 서는 거 아니냐? 넌 뭘 잘했다고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서 소리를 질러? 그래놓고 너 나한테 뭐? 영화 만드는데 투자를 하라고? 그게 투자겠냐? 그냥 너한테 갖다 바치라는 거지. 막말로 네가 언제 무슨 영화를 제대로 찍어봤다고 무턱대고 그런 일을 하면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냐?
다 나가.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나 이 내용 그대로 경찰 가서 진술하고 댓글 다 고소해버릴 거니까. 그런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지만 쉽게 물러날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죠. 저희한테 악을 쓰고 못돼 처먹었다. 인간이 아니다. 자기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느냐며 거실에 버티고 있는 그 인간들은 결국 남편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전부 끌어냈어요. 호석이 너, 네가 이러고도 네 딸이 잘 되길 바라냐? 남의 자식한테 잘해야 네 자식도 복을 받지. 네가 우리한테 이런 거 다 돌려받는다. 외삼촌이 어떻게 조카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도 여기 오기 싫은 거라고요. 내가 윤지한테 왜 축하하니 어쩌네 비굴하게 굴어야 돼요. 그냥 외삼촌 외숙모가 알아서 잘하면 될 일인데. 너네 이러다 천벌받는다. 그런 줄 알아. 경찰들한테 끌려나가면서도 세 사람은 저희한테 아주 악담을 퍼붓다 못해 저주를 해대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세 사람을 향해 울분에 찬 말을 터뜨렸어요. 당신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벌 받으면 내가 다 받을 거야. 엄마는 언제 나한테 진짜 엄마가 돼준 적 있다고 이래. 엄마가 나 한 번도 제대로 돈 준 적도 없고 대학도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나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 아빠는 엄마랑 싸우다 지쳐서 더는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아빠가 큰아버지한테 미안해서 몰래 돈 부져줬던 거 엄마는 모르지. 난 오로지 내 힘으로 성공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야 엄마가 나 함부로 못할 테니까. 엄마는 그저 누나 하더니 누나가 소희 낳으니까 이제는 소희. 그러면서 이젠 우리 윤지한테까지 10원 한 잔 준 적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물어봅시다. 이봐요 경찰분들. 제가 이러는 게 심한 겁니까? 이래도 내가 이러는 게 너무한 거예요. 얼른 내 눈앞에서 저 사람들 좀 치워주세요. 남편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피를 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었고요. 그 많은 세월을 혼자 얼마나 꾹꾹 눌러 참아가며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하니 남편이 너무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중에도 반듯하게 자기 일에서도 인정받고 저와 윤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남편이 새삼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는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어요. 윤지랑 윤지 신랑한테도 그러라고 했고요. SNS도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딸아이 부부는 저희 부부가 시키는 대로 해줬어요. 그리고 반년 전쯤 시어머니가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저희 부부를 물어물어 찾아왔더라고요. 저희가 그날 이후 집도 팔고 이사를 했거든요. 보아하니 저희 집 알아내려고 꽤 고생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민망한 시어머니가 눈물을 그치자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줘 호석아. 응? 그럼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밖에서 들은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신우와 신우딸한테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말이었어요. 소희가 하도 자기 영화 돈 모자란다고 해서 내 마지막 쥐고 있던 내가 살던 집, 네 아빠가 남겨준 그 집 팔아서 전부 다 태줬어. 그러고 났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날 차단했더라고. 유진이한테 갔더니 유진이랑 사이란 놈이 아주 대놓고 불편해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자기들은 나랑 같이 살 수가 없댄다. 형편이 안 된대. 아니 세상에 집에는 5만 명품에 으리으리한 것만 놓고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호석아, 이 엄마 갈 데가 없어. 이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몸은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내가 어딜 가겠니? 오늘부터 니네 집에 같이 좀 있자.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어요. 저희 집에는 같이 못 있어요. 소희한테 가세요. 그렇게 모든 거 다 바쳐서 해준 소희가 엄마 책임져야죠.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엄마한테 상처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양심이란 게 있으면 우리 보고 같이 살자는 말 못해요. 엄마 때문에 이 사람이나 우리 윤지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제 갈 데 없으니 같이 살자고요. 왜 이러세요? 엄마는 누나한테나 엄마였고 소희한테만 할머니였지 우리한테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엄마 자식 노릇 못해요.
아니, 안 해요. 호서가, 이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봐. 응? 더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까 차 끊기기 전에 빨리 가세요. 남편은 차갑게 시어머니를 뿌리치고는 저를 붙잡고 돌아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년놈들! 니들은 사람도 아니야! 천하의 못돼 먹은 것들! 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저 자기 처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니 우리 생각을 해주는 척 한 거였죠. 남편도 그걸 알고 냉정하게 끊어버린 거였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아버지의 친척들이 사는 곳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며 거기서 내준 방 한 칸에 몸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를 받아준 곳은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싫어하던 자기 시댁 사람들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명절에 내려가도 시어머니는 만나지 않고 그분들한테만 인사를 하고 오고요.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며 뒷바라지한 신우딸 소희는 결국 영화 제작이 무산되면서 빚만 잔뜩 지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신우네도 자기 딸 빚잔치 해주다가 어디 월세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된 건 안 됐지만 저는 사실 동정이 가질 않아요. 그들도 언젠가 자기들 잘못을 반성할 날이 올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